시간에 커버하지 않았던 주제 또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은 주제들 이제 강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제도주의, 체제 이론, 거버넌스 이론, 그 다음에 이제 관료제론, 이렇게 이번 학기에 전통적 행정을 구성하는 그 여러 가지 이론들 중에서 우리가 정치행정 이원론만 얘기를 했는데, 관료제론이라든지 행정관리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하고, 내가 강의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 가지고 원래 거버넌스 이론이라고 강의를 내가 했는데, 그거를 따로 강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학기에 강의에 붙이려고 그래요. 붙여가지고 가급적이면 최신 이론 중심으로 신제도주의라든지 아마 거버넌스 이론 중심으로 강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음 학기도 좀 들어주기 바라고. 학생이 있어야 되잖아. 학생이, 교수님한테 학생이 고객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오늘이 종강이 될지 다음 주 월요일이 종강이 될지 모르겠어. 진도 나가는 거 보고. 그 MPS는 우리가 MPM까지 했지, 그지? MPS는 인간에 대한 가정은 뭐 누차 얘기한 거지. Active, Involved, Public Spirited. 인간의 가정. 물론 MPS도 인간이 게으른 인간이 있고 사익을 추구하는 인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그것은 전형적인 인간상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게으르다라든지 사익 추구적이라는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이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규범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는 거. 규범적으로 정당하지 않단 말이야. 이제 그걸 부연하면은 인간은 일반적으로 나태하거나 사익 추구적으로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지. 사익 추구를 해서도 안 되고 게을러서도 안 되고, 그것은 규범적으로 정당하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러냐? 왜 사익 추구적인 행위라든지 나태한 행위를 갖다가 규범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보냐 하면은, 사람들이 사익 추구적이고 게으르다고 생각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사람들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추구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대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반면에 사람들을 공동체를 생각하고 공익을 추구한다고 생각해서 그러한 신념에 따라서 대하면은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죠. 공직자들이 시민들이 공동체 지향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고 사람을 배려하기를 즐기고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렇게 시민들을 대하면은 시민들도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 굉장히 강한 규범성이 들어가 있어.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애들을 부정적으로 키우면은 애가 부정적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커버리고 긍정적으로 키우면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자라난다. 똑같은 얘기야. 말의 씨앗이 된다. 그 얘기가 MPS 주창자들이 한 얘기야. 말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NPM의 가정하고 인간에 대한 가정하고 NPS의 가정이 NPM의 가정은 뭐지? Rational, Self-Interested. 그다음에 Utility Maximizing, 그지? NPS는 involved,
퍼블릭 스피리티드 이거지, 그지? 근데 이제 요거하고 좀 확실하게 대꾸를 맞추려 그러면은 여기 셀프 서빙이 뭔지 알아? 셀프 서빙의 반대말이 뭔지 알아? 셀프 인터레스티드 반대말은 알지? 어? 셀프 인터레스티드 하고 유틸리티 맥시마이징 반대말은 퍼블릭 스피리티드야, 그지? 셀프 서빙의 반대는 뭘까? 여기 찾아봐. 어? 셀프 서빙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야. 자기 혼자 한다는 거야. 디스커넥티드 됐다는 거야. 그 반대는 뭘까? 인볼브야. 인볼브는 참여적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런 거야. 인게이지드 같은 말이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이렇게 하기를 좋아한다. 셀프 서빙이 아니야. 커뮤니티 서빙이야.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이제 요걸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거지. NPM하고 NPS하고 대비시킬 수 있다는 거. 인간에 대한 가정에 관해서. 그래서 이제 그 NPS는 인간이 액티브해야 되고 인볼브해야 되고 퍼블릭 스피릿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강한 규범성이 들어가 있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인간이 그렇게 가정하고 공직자가 시민을 대하고 또 시민들이 또 시민들 대하면은 공직자 시민들이 다 그렇게 행동한다. 알겠어? 그래서 공직자는 우리가 NPS에서 뭐라고 했냐면 공직자도 시민이라 그랬어, 그지? 공직자에게 앞서서 시민이야.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한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공직자도 당연히 시민들과 같이 액티브하고 인볼브드하고 퍼블릭 스피리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그 시민의 삶을 공직으로 연장시킨 거야. 그러니까 공직자도 당연히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시민들의 기본적인 성향, 시민들의 기본적인 성향과 태도를 갖고 있는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을 이제 시민들은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공직자들은 어떤 동기에 의해서 움직이느냐? 공직자는 신분 보장이나 보수를 열망하거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봉사 동기에 따라서 행동한다. 동기 유발 요인이 신분 보장이나 보수가 아니고 사익 추구가 아니고 공공 서비스 동기라는 거.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이게 이제 요새 최근 유행하는 그 학문적 개념이자 이론이야. 이거 언젠가 한번 나올 거야, 시험에.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행정학회에서 교수들이 그 논의하는 토픽 중에 하나야.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그 동기 유발 요인이 있잖아. 동기 유발 요인이 신분 보장이나 보수라고 보는 거는 어떤 이론이지? NPM? OPA야, OPA. 신분 보장이나 보수라는 거. 사익 추구라는 건. 사익 추구를 인간의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사익 추구를 강조하는 이론은 뭐지? NPM이야. 그런데 공직자 또는 여기도 시민도 마찬가지야. 시민의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을 강조하는 것이 NPS란 말이야. NPS는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을 시민도 가지고 있고 공직자도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똑같이 인간이 이렇게 액티브, 인볼브드, 퍼블릭 스피릿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공직자는 그걸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 공직에 입문하는 거야.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제 지난주 수업이 끝났는데 어떤 학생이 이거 물어보더라고.
OPA에서도 인간을 모니터링 인센티브, 금전적 유인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고, MPM은 마찬가지로 사익 추구하는데 그 차이가 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MPM에서는 인간이 사익 추구잖아. 금전적 유인을 추구하는 거야, 그지? 금전적 그 유인에 의해서 동기부여돼. 그런데 OPA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은 마찬가지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MPM은 인간이 적극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래.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공직자들이 보수도 받아. 이미 받고 있어. 받고 있는데 보수 플러스 공직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익을 추구하려고 그래.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사익을 추구하는 개인이 조직의 목표 또는 관리자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을 유인을 시켜야 돼. 만약에 이 사람들을 금전적 어떤 그 보수를 통해서 금전적 성과급을 통해서 유인을 시켜야 돼. 유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지? 이 사람들은 자기 사익을 추구해. 조직 목표가 성취가 안 돼. 적극적으로 사익을 추구해. 그런데 OP에서는 인간을 적극적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보존하려고 해요. 자기한테 주어진 신분 보장이나 보수를 지켜나가려고 해요.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시키는 대로 상부에서 시키는 대로 상부에서 지시한 대로 해. 왜냐? 안 하면은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향유하고 있는 보수와 신분 보장 잃어버리기 때문에 수동적이야. 적극적으로 할 필요는 없어. 적극적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되니? OPA에서는 인간이 자기한테 주어진 모니터링 인센티브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 근데 MPM은 어떻게 보냐면 인간이 자기한테 주어진 모니터링 인센티브를 보수 외에 또 다른 모니터링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MPM에서는 모니터링 인센티브에 대한 강한 욕구를 활용을 해서 그들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에너지가 전환되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급을 통해서 전환을 시켜. 네. OPA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 주어진 걸 지키려고 그러기 때문에 지시하면 돼. 명령을 지시하고 만약에 따르지 않으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뺏겠다. 그러면 열심히 이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동기부여 요인이 OPA는 신분 보장과 보수를 강조하는 반면 MPM은 사익 추구. 근데 MPS에서는 Public Service Motiva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이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정의 내려. Public Service Motivation, 공공봉사 동기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어. 동기는 이제 공공기구와 공공조직에만 고유하게 기반을 두고 있는 동기에 반응하려는 개인의 성향. 저게 이제 이 PSM이라는 저 단어를 행정학에 도입한 사람이 제임스 페리라는 사람이야. 제임스 페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정의하는 거야. 이 사람 OCW 보니까 행정학 분야에 노트는 좀 올라왔는데 강의는 하나만 있더라고. 근데 그 강의가 제임스 페리가 한 거야. 제임스 페리가 연세대학 와가지고 초빙 교수로 와가지고 거기서 강의를 했어. 그래서 나처럼 선생님처럼 한 학기 내내 한 건 아니고 몇 주 했어. 제임스 페리. 그 OCW 들어가 보면은 찾을 수 있어. 저 사람 강의. 물론 영어로 한 거지. 공공기구와 공공조직에만 기반을 두고 있는, 공공조직에만 발견될 수 있는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러한 동기에 반응하려는 개인의 성향이 PSM이라는 거죠. 다르게 정의하면은 공공봉사의 성격을 가진 업무와 관련돼 있는 그런 특수 동기란 말이에요. 공공봉사의 성격을 갖는 일과 관련돼 있는 동기. 그걸 갖다 PSM이라.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냐?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고 배려하고 공익을 구현하고 싶은 마음이야. 하트야, 하트. 마음. 이게 PSM이야. 다른 사람한테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공익을 구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PSM. 공직자들은 공공봉사 동기에 의해서 동기부여된다.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걸 반복하는 거야. 공직자는 보수나 신분 보장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고 효용의 극대화를 위해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뭘 위해서 하냐? 공공봉사와 공익 구현을 위해서 행동한다는 거죠. 리스테이트한 거야. 아까 그 내용을. 이제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은 민주적 이상 디모크라틱 아이디얼이야. 영어로는. 민주적 이상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민주적 이상 이게 이제 그 대나트 책 보면은 대나트 책뿐만 아니라 뭐 이런 개념들이 행정학 교과서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디모크라틱 아이디얼, 디모크라틱 norm and value, 그다음에 public value 이게 다 같은 말이야. 민주적 이상, 민족 규범과 가치, 공공 가치 다 같은 말이야. 근데 이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은 퍼블릭 밸류, PB, 그러니까 민주적 이상, 민주적 가치와 규범, 공공 가치들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퍼블릭 무슨 말이냐 하면은 상관관계가 높아.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하고 퍼블릭 밸류는 저걸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하지? 디모크라틱 아이디얼이라고 쓸 수도 있고, 그지? 디모크라틱 노맨 밸류라고 쓸 수도 있고. 상관관계가 있어. 무슨 말이냐? 공공 서비스,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강한 사람은 공공 가치를 강력하게 지향하고 공공 가치가 강한 공공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강하다는 거예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봉사 동기에 의해서 행동이 유발되는 사람들은 뭐뭐 등의 공공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뭐 등의 공공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에 의해서 동기 유발된다. 공공 가치들은 어떤 게 있느냐? 배웠지 우리. 뭐가 있어? 디모크라틱 노맨 밸류, 디모크라틱 아이디얼 이게 뭐가 있어? 이런 것들이지. 공정성, 정의, 형평, 반응. 근데 몇 가지 더 이제 또 추가하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지. 권한 부여, 임파워먼트. 그다음에 시민 정신, 충성심, 헌신, 의무, 존경심, 타인의 배려, 책임성, 자비심 이런 것들이 다 디모크라틱 아이디얼 이자 디모크라틱 노맨 밸류라는 거죠. 저런 것들이 저런 가치들이 아주 왕성하게 뿌리 내리고 있는 사회는 어떻게 돼요? 강한 민주주의를 갖겠죠. 민족 규범이니까. 민족 이상이니까. 다 따져봐봐. 이제 우리가 이건 배웠고, 권한 부여를 해야 되지, 그지? 권한 부여라는 게 뭐니? 권한을 나눈다라는 거하고 똑같아. 임파워먼트를 한다라는 거면 자기에 있는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라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가 공직자 입장에서 보통 임파워먼트 쓰는 거지, 시민들하고. 그 말은 뭐니? 공직자와 시민이 권한을 나눈다라는 거야. 공유한다라는 말하고 같아. 임파워먼트 안에 그 나눔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정신을 우리 배웠지. 이거 시민 정치. 공익 이런 것도 배웠지. 그 디모크라틱 아이디얼이지, 그지? 그 다음에 충성심도 굉장히 중요한 거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돼. 충성심 없이 민주주의가 잘하지 않아.
민주주의가 안 자라. 그렇지 않겠냐? 충성심 없이는 안 자라. 자기 개인 이익만 추구하고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 없이는 민주주의가 자라질 않아. 그다음에 헌신이라는 것은 이제 영어로는 커미트먼트라잖아, 그지? 이제 커미트먼트 그런데 그 안에 무슨 단어가 헌신에 영어는 sacrifice라는 단어를 거의 안 써. 희생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에 대해서 희생했다. 우리는 얘기하잖아, 그지? 거기 sacrifice라는 단어 안 써. 무슨 단어 쓰지? 커미트먼트가 sacrifice를 담고 있어. 알아요? 헌신이 있어야 돼. 헌신이 있어야지 강한 민주주의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 이게 사회 자본이야. 그다음에 의무감도 있어야 되고, 존경심이 있어야 되고, 서로 상호에 대한 존경심, 신뢰도 있어야 돼. 여기 신뢰 빠졌는데 신뢰도 있어야 되고, 타인에 대한 배려, 책임성을 가져야 돼. 공동체가 잘못되면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공동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그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 그다음에 자비심. 이제 영어로는 이제 benevolence.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지. 이게 자비심이야. 더 좋은 단어는 없는 것 같아. 자비심. 자비심이라는 것은 그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이 자기의 어떤 물질적 이익하고 무관하게 타인에 대해서 배려하고 봉사하는 것. 그걸 자비심이라고 해요. 자기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그런 태도를 자비심이라고 해요. 베네볼런스라고 영어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베네볼런스라는 게 저게 이제 불교 용어하고 좀 이렇게 자비심이라는 게 연결돼 있잖아. 근데 더 이상 좋은 단어는 없어.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퍼블릭 밸류이자 디모크라틱 아이디얼이라는 거지.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PSM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 자기의 삶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을 보다 좋고 안전한 곳으로 만들려고 노력해. 그리고 보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는 거야. 저런 PSM이 강한 사람들은 뭐가 강하겠지? 공공가치, 강한 공공가치를 지향하는 사람들. 강한 민주주의 이상을 지향하는 사람. 자, 그러면 이제 관리자 우리가 이제 인간에 대한 가정 아니야, 그지?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 인간에 대한 가정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런 가치를 그러니까 아까 뒤로 넘어가면은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은 이런 공공 가치를 지향하잖아, 그지? 근데 저런 가치는 NPM은 지향하니 안 하니? 안 하지. 전혀 무관하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얘기했어. NPM의 관리 초점은 인간이 공유한 가치, 시민정신, 공의, 충성심에 반응해서 행동한다 사실을 부정한다. 이걸 완벽하게 수용하는 게 뭐지? NPS지. 그 얘기했어, 그죠? 연결시키란 얘기야. 앞뒤로. 관리자의 역할. 공직자를 어떻게 대할 것이고 시민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공직자들은 공직에 입문하는 이유가 뭐니? 공공봉사 동기를 이것도 가지고 있어. 시민들도 가지고 있어, 그지? 근데 그걸 실현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공공가치를 자기가 갖고 있는 공공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하기 위해서 공직에 입문하는 거야. 그런 동기를 갖고 가.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은 공직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지? 사회 구성원 전부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싶어 하는 거야. 공공의 가치를 구현하고 싶어 하기 위해서 공직 인문에. 그럼 관리자의 역할은 뭐니?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줘야 되잖아. 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관리자는 이러한 고차원적인 동기와 가치를 배양하고 더욱 충만하게 만들 책임이 있는 거야. 우리가 수업 시간에 그때 얘기했어. 인간은 액티브하고 인볼브드 퍼블릭 스피리트에 돼 있다. 시민들은. 근데 공직자들은 가지고 있지만 공직자들은 저런 성향들을 더 강하게 만들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다 그랬어. 똑같은 얘기야.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해. 첫 번째 관리 전략. 조직 문화화. 그러니까 퍼블릭 공공봉사 동기와 가치가 조직의 정체성이나 문화의 핵심 요소가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 공공 조직에 문화의 일부로서 자리 잡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하고 퍼블릭 서비스 밸류. 왜냐하면 조직 문화라는 것이 조직 문화가 하는 역할이 뭐냐?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적 맥락을 만드는 역할을 해. 그러면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과 퍼블릭 서비스 밸류로 밸류가 기반이 되고 있는 그런 조직 문화에서는 조직 문화에서 행동하는 개인들은 당연히 그러한 가치가 몸에 배서 하겠지. 그렇지 않냐? 문화 자체, 조직 문화 자체를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과 퍼블릭 서비스 밸류가 지향하는 그런 조직 문화로 만들게 되면은 그 조직에서 조직의 구성원들은 다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고 그러한 가치에 입각해서 행동한다는 거. 문화를 만들어라. 왜냐? 문화 자체가 사람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적 맥락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알겠어? 두 번째 관리 전략은 참여적, 포용적 및 참여적이야. 참여적 관리 전략을 써라. 영어로는 이제 inclusive야. 영어는 포용적이라 inclusive 이렇게 포함한다라는 거지. 배타적이 아니라 exclusive가 아니라 inclusive 포용하고 participatory approach가 필요하다. 공직에 입문한 사람들의 공공봉사 동기와 가치를 유발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실현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들을 공익축의 파트너로 삼아야 되겠지. 그죠? 조직 내에서 얘기하는 거 지금. 관리자와 공직자들의 관계야 지금. 그들을 파트너로 삼아야 된다는 거. 그게 바로 포용적, 참여적 관리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포용적, 참여적 관리 방식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도구적 수단으로 쓰는 게 아니야.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봉사의 핵심이 되는 가치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수단으로 포용적이고 참여적 관리 전략을 쓰는데 그 생산성의 도구로서 활용하는 이론은 뭐지? 뭐야? 얘기해봐. NPM? NPM?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인간관계. 사람을 인간답게 대해. 관리자가 부하들 인간답게 돼. 그 이유가 뭐니?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자체가 옳기 때문에 또는 그렇게 함으로써 공공봉사에 되는 가치를 고양시키기 때문에 인간답게 대우하고 잘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 NPM은 참여적하고 포용적 관리 전략하고 거리가 멀지. 권한을 줄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는 얘기야. 이해되니? 됐지? 어? 그리고 이제 아까 그랬어. 이제 참여적 관리 전략을 쓰는 것이 공공보고서 핵심이 되는 가치를 고양하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뭐니? 퍼블릭 밸류지. 어? 참여시키면 퍼블릭 밸류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쓴 거지. 모든 공직자 함께 참여해서 공익을 추구하는 참여적 관리 전략은 공직자를 만족시켜 생산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가치들이 뭐니? 지금 얘기했던 이 가치가 뭐야? 시민정신, 책임, 신뢰, 공익정신 몇 개만 썼는데 이거 뭐야? 퍼블릭 밸류지. 더 얘기할 수 있지. 뭐 얘기할 수 있어? 어? 공평성, 정의, 반응성, 책임감, 의무, 신뢰. 다 그런 것들이 뭐냐? 민주주의를 강하게 지지하는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이야. 공동체를 강하게 지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치들이야. 헌신. 알겠어? 퍼블릭 밸류는 어떤 게 있지? 막 얘기할 수 있어야 돼. 민주적 규범과 가치 우리가 여태까지는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뭐가 얘기할 수 있지? 바로 이런 것들이지. 공정성, 정의, 형평, 반응성, 권한부여, 시민정신, 충성심, 헌신, 의무, 존경심, 타인의 배려, 책임성, 신뢰, 자비심 이런 거. 이해돼? 진아야, 이해돼? 한 학기 내내 아주 열심히 청강하고 있어. 세 번째 마지막 전략. 나눔 리더십, 쉐어드 리더십, 공유 리더십. 그렇게 선생님이 이제 나눔 리더십으로 번역했어. 나눔 리더십을 지향해야 한다. 이 나눔 아까 이제 참여적 관리 전략은 관리자하고 공직자 간의 관계야. 근데 나눔 리더십은 공직자와 시민들 간의 관계. 그래서 나눔 리더십은 공직자와 시민들이 나눔 리더십으로 함으로써 이게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나눔 리더십이 되는 거지, 그지? 그죠? 인파워먼트, 시빅 인게이지먼트, 시빅 인파워먼트를 통해서 나눔 리더십이 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공직자 시민들이 공공봉사와 공공봉사의 동기,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과 퍼블릭 밸류를 확인하고 그게 입각해서 행동할 기회를 제공해. 그렇기 때문에 나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을 확인하고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과 퍼블릭 서비스 밸류하고 퍼블릭 밸류하고 같은 말이야. 알았어? 여기 이렇게 쓰기도 하고 여기다 서비스 자를 하나 더 붙이기도 해. 퍼블릭 밸류를 나눔 리더십을 통해서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과 퍼블릭 서비스 밸류를 확인하고 그에 동안 그에 입각해 행동할 기회를 준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 그러면서 어떻게 돼? 퍼블릭 서비스 밸류하고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이 점점 강화될 수 있고 행사함으로써 활용함으로써 강화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눔 리더십은 참여자들을 변화시켜서 보다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나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눔 리더십을 통해서 조직단체, 공동체의 목적과 목표가 한 단계 높은 목표와 가치로 고양합니다. 이런 면에서 나눔 리더십은 뭐하고 같아? 어떤 리더십과 같아? 변혁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지. 변혁적 리더십이야.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때 나눔 리더십이라든지 변혁적 리더십, NPS가 기반하고 있는 지향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가치지향적 리더십, 또 뭐니 촉매적 리더십, 촉진적 리더십 이런 것들이 서로 중첩적이라고 그랬지. 여기서 나눔 리더십이 변혁적 리더십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는 거라는 거지.
리더십을 통해서 참여자들은 상호 존중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지지하는 것을 배우게 돼. 그리고 그 과정에서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과 퍼블릭 서비스 밸류가 더욱 강화돼. 그렇기 때문에 나눔 리더십이 중요하다. 됐냐? 자, NPS는 행동의 영향 요인으로서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간 행동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 요인.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해 동기부여하는 요인이야. 동기부여하는 요인 중에서 조직 구조도 강조하고 조직 문화도 강조하고 규범, 사회적, 심리적 요인 및 욕구를 부각시키고 있다. 이런 것들은 NPM에서는 강조되지 않았어. 그지?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조직 구조, 조직 문화, 규범, 사회적, 심리적 요인 및 심리적 욕구. 요인 빼도 돼. 이거 빼도 돼. 심리적 욕구를 인간 행동에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파악하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은 NPM에서는 강화되고 있었다는 거지. 쭉 뒤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 얘기를 했어. NPM의 관리 초점.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집단 규범과 같이 조직 문화, 감정적, 사회적 고려, 심리적 혹은 비합리적인 욕구가 인간 행동에 미치는 요인은 구현하지 않다. 그치? 않고 있어. NPS에서는 이런 요인들이 동기부여 요인 또는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강하게 부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냐? 조직 구조가 영향을 미친다. 이 사람들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적, 포용적 조직 구조를 선호하는 거지. 아까 관리 전략이다. 포용적으로 하다 보면은 그 사람들이 공공봉사 핵심이 동기가 되는 가치를 발견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구조가 중요하다는 걸 암시하고 있지, 그지? 그다음에 아까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건 얘기했지. 조직 문화가 조직 구성원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적 맥락을 형성한다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공공 서비스 동기와 가치를 조직의 문화의 일부로 만들어야 된다. 조직의 정체성이 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는 거. 알겠냐? 조직 문화라는 것이 바로 뭐니? 규범과 가치야. 규범과 가치가 조직 문화지. 조직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이죠. 규범과 가치. 그 다음에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강조해.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강조해. 저게 이제 비합리적인 욕구라 그랬어, 그지? 사회적 심리적 욕구. 저걸 어디서 느끼냐? 이 NPS는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강조하는 걸 어디서 느껴? 어디서 여러분들이 느껴? PSM?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좀 구체화 시켜봐봐. NPS라는 이론이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충족시키게 되면은 그것이 충족을 동기부여의 요인으로서 간주하고 있다라는데 인간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서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부각시키고 있다는데 저걸 어디서 읽을 수가 있냐고. 인간은 사회적 심리적 존재라는 것을 전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그들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면은 그 동기부여가 되고 그 동기부여가 돼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든다, 행동하게 만든다는 거. 어디서 읽을 수 있어? 조직 구조가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지, 그지? 조직 문화가 영향을 미친다라고 그 사람들은 주장하고 있어. NPS는 주장하고 있어.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 주장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이거. 우리 강의 이미 했어. 여러분들이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 강의를 입체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 단편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러니까 강의안을 있잖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학 때 또 다른 시기에 공부하면서 그냥 평면적으로 보지 마. 앞뒤하고 연결시키면서 자꾸만 봐봐. 훨씬 더 있잖아. 풍성하게 여러분들한테 와닿아. 훨씬 더 여러분들이 사고가 또 개발이 돼. 어디서 읽을 수 있어? 인간을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로 파악한다는 거. 그거를 어디서 읽을 수 있냐? 다 얘기 안 하니까 땡, 땡이다 땡. 사람들을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이익 추구적으로 생각하여 대하면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다. 심리적 존재로서 인정한다. 다 맞들이지. 이것도 그렇게 행동하고 하면은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 사회 심리적으로. 이해됐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동기 유발 요인으로서 OPA가 핵심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은 인간을 그냥 얘네들은 사실 동기 OPA는 뭐라? 인간은 소극적으로 금전적 유인에 의해서 동기부여돼. 금전적 유인에서 동기부여돼. 자기 것을 지키려고 그래.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한테 주어진 것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다 투입하고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면 어떻게 돼? 거기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 그러니까 그들한테 중요한 건 OPA한테 중요한 건 뭐야? 인간을 이 사람들을 따라서 행동하니까 시킨 대로 하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동기를 부여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어. 그지? 중요한 건 뭐니?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거야. 알았어? 조직 구조를 설계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조직 구조를 설계한 다음에 사람 집어넣고 명령하면 얘네 따라서 하기 때문에 동기부여 전략이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 MPM은 어떻게 돼? 수동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기 이익을 추구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금전적 유인을 통해서 조직 목표에 이바지하도록 끌고 갈 필요가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OPA는 인간이 행동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서 금전적 유인을 강조하고 보수나 신분 보장 이런 것들 강조하고 MPM은 사익 추구를 강조하고 그런데 NPS는 뭐니? 인간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요인으로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어. 조직 구조도 중요하고 문화도 중요하고 규범과 가치도 중요하고 사회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 됐어? 자, 우리가 이제 수업 모듈에 이게 이제 대나트 교과서 27하고 28페이지에 이제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도표인데 그걸 이제 번역을 한 거지. 근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한 학기 내내 강의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지? 그 시간이 왔어. 그 시간이 왔어. 이거를
내가 이제 판단하기는 데나트가 자기 이제 부인하고 같이 쓴 거 아니야. 로버트 데나트하고 제니 데나트하고 같이 쓴 건데 열심히 이제 그 하나 저기 그 뉴 퍼블릭 서비스라는 책을 공저를 하면서 애를 열심히 써놓고 나서 도표를 조교한테 맡긴 것 같아. 야, 네가 이거 보고 한번 네가 도표 만들어 와봐. 도표가 시컷 얘기해놓고 나서 도표 때문에 책 전체를 약간 좀 있지. 책의 가치를 약간 손상시키고 있어. 그래서 다시 만들었어. 내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근데 거의 같아. 거의 같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 그런 걸 자꾸만 하면은 학생들이 헷갈려해. 선생님이 어떻게 막 선생님 마음대로 막 그 데나트가 제시한 도표를 고칩니까?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니까.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지. 이론적, 인식적 토대. 토대는 이제 이론은 이제 OPA는 정치 이론에 바탕하고 있어. OPA가 근본적으로 나온 거는 뭐냐면은 스포일즈 시스템이라는 그 정치 체제야. 정치 체제. 정치 체제가 안고 있는 미국의 정치 체제가 안고 있는 다양한 병리와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19세기 초반에 진보 운동이 일어났어. 프로그레시브 무브먼트. 여러 가지 병폐들이 뭐 정치체가 안고 있는 병폐가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는 게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스포일 시스템의 병폐들이야. 부패와 비리와 낭비와 비효율성, 행정의 비연속성 이런 여러 가지 병폐들을 정치 개선하기 위해서 전개된 진보 운동의 일환으로서 OPA가 나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OPA가 스포일 시스템이 갖고 있는 정치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OPA가 주장된 거기 때문에 저거는 정치 이론이야. 정치 이론. 정치 체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정치 체제가 안고 있는 스포일 시스템이라는 정치 체제가 안고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병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그 이론의 배경이 그렇기 때문에 정치 이론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보적 사회 이제 그에 반해서 NPM은 경제 이론이라는 거 알겠지? 특히 미시경제학을 바탕으로 우리가 봐봐. NPM 여기서 경제 이론은 어떤 게 들어가 있지 저 안에? 공공선택론. 그다음에 대리인 이론. 그다음에 또 뭐 있어? 신관리주의. 대체로 보면은 경제 이론. 그다음에 MPS는 민주주의 이론. 민주주의 이론 안에 뭐가 들어 있냐? 디모크라틱 시어리인데 뭐가 들어 있어? 이 안에 우리가 또 구체화시킬 수 있잖아. 이건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야, 그지? 간단하게 얘기하는 거 우리는 더 구체화시킬 수 있어. 경제 이론. 달랑 쓰지 말고 공공선택론, 대리인 이론, 관리주의, 신관리주의 이렇게 더 훨씬 더 구체적인 거. 민주주의 이론에는 어떤 게 있어? 공동체 모형. 그 다음에 그것만 있는 거 아니잖아. 조직 인간주의, 포스트 모더니즘 쭉 배웠잖아.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민주적 시민 이론. 그게 이제 그걸 다 포괄해서 민주주의 이론이야. 그 다음에 인식적 토대라는 것은 영어로는 에피스테몰로지라고 그랬잖아. 에피스테몰로지가 뭐라 그랬지? 인식론이.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야. 방법. 어떻게 지식을 획득할 것인가. NPM은 실증주의. 이건 얘기됐지? NPS는 뭘 강조하지? 해석주의라 그랬어. 비판주의. 그지? 사실은 실증주의도 있어. 있어.
약간 있다라는 거야. 약간 있다. 근데 보다 극명하게 대비시키려고 그러면은 해석주의, 비판 이론. 그 다음에 포스트 모더니즘 뭐야? 포스트 모더니즘의 인식론도 해석주의하고 비판주의에 입각해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포함하는 다양한 인식론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은 OPA는 초보적 사회과학. 초보적 사회과학이 뭐냐? 얘네들이 이제 원리를 여러분들 그랬어.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조직 관리의 원리를 찾는 데 노력을 했어. 그지? 초기 행정학자들, 특히 행정관리론 또는 원리주의가.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리를 제시했잖아. 근데 그 원리들이 비과학적이라고 엄청나게 비판을 받아. 사이먼으로부터. 사이먼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 이걸 자세히 알고 싶으면 다음 학기 들어오라고. 굉장히 비판을 해. 그 원리들이 속담과 같다 이런 얘기까지 해. 프로버브다. 과학이 아니라는 얘기지.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거. 가장 결정적인 한계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제시한 원리들이 검증할 수가 없어. 검증할 수 없게 만들어놨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얘기했지. 통설범위는 제한적이어야 된다. 이거 어떻게 검증해? 통솔범위가 한 상관이 통솔할 수 있는 부하의 수는 3명일 때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하면 검증이 되지. 어? 그렇게 하면 검증할 수 있잖아. 근데 제한적이 된다. 어떻게 검증할까? 제한적인 100명 뜰 수 있는데. 검증이 안 돼. 그러니까 사이먼 입장에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나이브한 그런 초보적인 사회과학에 불과한 거지. 그들이 제시하는 원리들이.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합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지배적인 합리성에 대해서 합리성에 대한 개념이 뭐냐? 어떤 유형의 합리성을 강조하느냐? 이제 이 책에서는 이제 시놉틱이라고 써 있어. 시놉틱. 레셔널리티. 전통적 행정은 시놉틱 레셔널리티를 강조한다. OPA는 시놉틱이라는 단어가 계략적, 개괄적 이런 거. 저거만 알아서 뭐 이게 개괄적이 뭐냐면은 모든 이제 합리성이라는 게 이제 어떤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을 찾는 거 관련돼 있거든. 도구적이야. 수단을 찾는데 어떤 수단이 가장 좋은 수단이냐? 비용과 편익을 대비해서 그 차이가 큰 거일수록 훨씬 더 좋은 대안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비용과 편익을 구할 때 사이먼이 뭐라 그랬어? 비용과 편익을 인간의 합리성이 제약이 있다. 어떤 거? 인지적 제약, 계산 능력의 제약, 문화적 제약 이런 것 때문에 모든 부분을 다 계산할 수 없고 적당히 계산한다. 그래서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아니야, 그지? 바운디드 레셔널리티가 시놉틱 레셔널리티하고 같은 말이야. 제한적 합리성이야. 모든 걸 다 했잖아. 모든 비용과 모든 편익을 다 구분해서 최종적인 대안을 만든다는 그거는 NPM에 깔려 있어. 경제적 합리성. NPM은 어떻게 보면 퍼펙트 레셔널리티를 지향하는 반면에 OPA는 바운디드 레셔널리티를 지향합니다. 알겠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놉틱 레셔널리티라는 단어를 이 책 안에서 한 번도 쓰지 않았는데 도표에다 쓰고 있어, 이 사람이. 책하고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니야. 바운디드 레셔널리티 쓰면은 더 맞는 거지. 한 번도 얘기 안 해놓고 엉뚱하게 이제 도표를 갖다가 잠자다 와가지고 강의를 이 책을 쓰느라고 한 몇 년 썼을까, 이 사람도. 쓰고 나서 휴가를 갔다 온 거지. 그리고 갔다 와서 도표를 만든 거. 다 잊어버리고. 아니면 조교시켰든지. 교수는 뭐 모든 걸 다 조교시키니까. 조교. 그래서 그 유능한 조교가 있는 교수는 무능하대. 내가
내 밑에서 박사학위 한 학생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너무 유능해. 그래서 무슨 자료 찾아와 그러면 싹 찾아와. 떠났어. 그랬더니 자료를 찾는 방법을 나는 모르겠어. 없어. 그래서 공부 안 하고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NPM은 경제적 합리성. 이건 알지? 이코노믹 레셔널리티 지향한다. 그다음에 NPS가 지향하는 것은 다원적 합리성이야. 여러 가지의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도 고려하고 조직적 합리성도 고려하고 경제적 합리성도 고려하고 여러 가지 합리성을 다 고려한다. 그래서 다원적 합리성. 이것도 내가 만든 단어. 다원적 합리성. 저렇게 안 써 있어. 원 도표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 다원적 합리성. 여러 가지 합리성을 어떤 합리성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합리성, 다양한 차원의 합리성을 한꺼번에 다 동시에 고려한다. 그래서 어떤 안을 선택한다는 거. 정치적 합리성이 될 수 있고. 이름 붙이기 나름이야. 그지? 민주적 합리성 이거 멋있잖아, 그지? 민주적 합리성 어때? 그다음에 이제 OPA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규정하냐? 공직자를 행정인으로 규정해. 영어로는 administrative man. 이 부분도 설명 안 했는데 administrative man이지 organizational man하고 같아. 조직인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행정인의 특색은 뭐냐면은 주어진 목적을 자기 목적으로 간주해. 조직의 목표를 자기의 목표로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행정인. 굉장히 로열한 거지. 조직 목표를 향해서는. 나를 뽑아줬으니까 조직에서 나는 그 조직이 추구하는 목표를 당연히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행정인이 조직 목표와 개인 목표 간에 근본적인 불협화음은 없어. NPM에서는 어떻게 되냐? 얘네들도 행정이 또 뭐냐면은 사익을 추구해. 우리가 여러분들 봐봐. 우리가 여러분들 사이먼의 합리 모형 보면은 인간을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인듀스한다. 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 조직이나 행정인도 자기 이익을 추구해. 근데 그 이익을 조직 이익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한다는 거. 그런데 그 NPM은 그렇게 가정 안 해. 조직 목표는 따로 있고 제대로 경제적 유인이나 제도를 통해 규정을 통해서 조직 목표 달성 쪽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자기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야. 틀린 거지. 근본적으로 OPA에서는 행정인의 사익과 조직의 이익하고는 양립할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반면에 절대 양립하기 어렵다라고 가정하는 거야. NPM에서. 이해되니? 그래서 NPM은 경제인 또는 사익추구적 의사결정자로 인간을 규정하는 거지. 그에 반해서 NPS는 공익추구적 의사결정자. 요것도 내가 추가한 부분이야. 이해되지? 행정인하고 여기서는 어떻게 경제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거로 얘기할 수도 있지. 엔트프리너, 기업인으로 얘기해. 우리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더 나을 텐데 지금 생각났네. 기업인이지. 기업인은 틀린 게 뭐야? 행정인과 기업인이 틀린 게 뭐야? 행정인은 개인의 이익하고 조직의 이익, 개인의 목표하고 조직의 이익을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있다고 봐. 이거는 양립이 어렵다고 보는 거야. 그 양립할 수 있다라는 면이 또 어디서 나타나냐? 시키면 시킨 대로 한다 이거 아니야. 인간에 대한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지. 시킨 대로 한다. 그리고 조직의 목표하고 개인의 이익하고 개인의 목표하고 양립할 수 있는 거지. 공익의 개념은 OPA는
공익을 누가 규정하지? 일렉티드 오피셜들이 규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규정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표현돼? 법률로 표현되는 거지. 일렉티드 오피셜들이 어떻게 규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 안 하고 있어. 정치적으로 규정되고 법률로 표현된다. 법률이다. 법률은 공익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인바디먼트. 화신이라는 거 영어로 인바디먼트. 공익의 화신이다. 법률은 공익의 화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근데 NPM은 뭐지? 공익은 개인들의 이익의 합계다. NPM은 폐지주의적 관점이지 기본적으로는. 공익은 없다. 존재하지 않는다.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익의 합계에 불과하다. 이거지. 보다 더 NPM은 공익은 없다. 폐지주의적 관점이 기본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익의 합계에 불과하다. NPS는 공유 가치, shared value, 공유 가치에 대한 담론의 결과다. 수기나 딜리버레이션이나 다이얼로그를 통해서 도출된 결과다. 이거지. 시민과 공직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수기하고 대화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합의다. 이거지. 컬렉티브, 영어로는 컬렉티브 쉐어드 노션 오브 퍼블릭 인터레스트. 그 다음에 공직자의 반응 대상. 누구한테 공직자 반응하냐? 수혜자지. OPA는. 수혜자, 고객. 시장 참여 고객. 그 다음에 NPM은 시장 참여 고객. NPS는 시민. 그지? 됐지? 지난번에 이 얘기했어. 자, 영어로는 클라이언스, 커스터머, 그 다음에 컨스티튜언시. 이거 다 우리나라 말로 뭐를 번역하냐? 다 고객이지. 근데 이게 어떻게 내가 이제 생각을 해봤어. 이걸 번역하는 게 이거 뭘 어떻게 이게 고객이잖아, 그지? 다 우리는 번역 차이를 몰라. 사전에서 얘기 안 하잖아,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 이거는 수혜자 고객이야. 공공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혜자로서의 고객을 얘기할 때는 클라이언트라는 단어를 쓰고, 커스터머는 뭐야? 시장에 참여해서 자기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고객은 커스터머라고 얘기해. 그래서 내가 바꿨어. 수혜자 고객, 시장 참여 고객. 이건 뭐라고 얘기해야 돼? 컨스티튜언시는. 이게 유권자 이런 개념이 또 있지. 컨스티튜언시는. 이게 뭐 선거구미. 이게 뭐야? 정치 참여 고객. 그렇게 번역하면 딱 맞아. 이거 수혜자 고객. 다 같은 고객이 아니라 이거는 시장 참여 고객. 이건 뭐니? 정치 참여 고객. 그러니까 정치 집단으로서 행동하는 거지. 이 정치 집단으로 행동하면서 공무원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이끌어내고 그런 의미의 고객은 컨스티튜언시로 얘기하는 거야. 아, 이거 기가 막히지 않냐? 이거 내가 만든 거. 이거 모르지. 이런 개념들이 니네들이 안 와닿잖아. 이거 구분하라 그러면은 구분할 수 있는 사람 없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수혜자 고객으로 규정하고 같은 고객이 아니라는 거지. 알았어? 그리고 이걸 갖다가 이 데나트가 여기다 뭐라고 써놨냐면 클라이언트 앤드 컨스티튜언스라고 써놨어. 그래서 빼버렸어. 과감하게. 컨스티튜언스. 헷갈리게 만들고 있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전통적인 개인정학에서는 시민들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대중을 4년에 한 번씩 선거 때 딱 나타났다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돼? 스탠드에 앉아가지고 방관자 역할을 수행하는 거야. 그래서 공공서비스 주는 대로 받고 불만도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들한테 기대되는 역할은 로열티라고 그랬어. 중요한 건 뭐예요? 수혜자야, 수혜자.
왜 컨스티튜언시라고 써놨냐 하면은 4년에 한 번씩 나타나서 선거한다 이거야. 그래서 컨스티튜언시를 써놓은 거야.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더 헷갈리게 만드니까 빼버리라고. 알겠어? 정부의 역할, 노조끼. 노조끼는 집행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 다음에 NPM은 방향 잡기, 그지? 방향 잡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시장의 힘을 활성화시키는, 액티베이트 시키는 거. 이렇게 잠재적인 그런 수면 밑에 있는 시장의 힘을 활성화, 액티베이트 시킨다 그러죠, 여러분들. 액티베이트. 카드 액티베이트 시켜라 이런. 그래야지 기능하잖아, 그지? 그 액티베이트야. 액티베이트 시키는 촉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지 우리가 방향을 잡기에는. 목표를 정책을 개발하는 거. 그 다음에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거. 성과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내는 거. 대안을, 그 다음에 대안을 찾아내서 그걸 유인을 제공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했어, 그지? 이거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 그지? 그 다음에 MP에서 강조하는 것은 서비스라고 그랬어. 퍼블릭 서비스, 그지? 시민과 공동체 내에 이익을 절충하고 조율하고 공유 가치를 창출하는 거. 정부 역할, 구체적인 역할. 이것도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지 우리. 더 많이 얘기할 수 있어. 시빅 인게이지먼트, 시빅 인파워링, 시빅 서비스 등등등등. 몇 가지만 얘기한 거죠. OPA. 못할 것 같은데 오늘 월요일 날 할까? 아니면 12시까지 할까? 12시 하고 끝낼까? 오케이. 정책 목표 달성의 기제.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하느냐. OPA는 뭐지? 기존의 정부 기구를 활용한다 그랬어. 기존의 정부 기구. 그지? 맞아? 맞지? 그 다음에 NPM은 뭐야?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획기적인 그 창의적인 그 제도를 만든다 그랬어. 그리고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정부 조직은 공공 서비스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시스템이야. 다른 걸 활용하려고 그래. 다른 건 어떤 게 있지? 영리기구가 있고 비영리기구가 있는 거지. 물론 공공기구도 활용할 수 있어, 그지? 다른 공공기구를 활용할 수도 있어. 완전히 배제하는 건 아니야. 공공기가 효율적으로 작동한다 그러면은 공공기관한테 맡길 수 있어. 그러나 보다 더 큰 강조점은 영리기구와 비영리기구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또 뺐어. 그래서 내가 집어넣었어. 공공기구, 영리기구, 비영리기구를 활용해 정책 목표를 달성한 기제와 유인체제를 창출하는 거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 달성의 기제는 뭐지? 공공기구와 영리 및 비영리기구. 서드 파티 이렇게 얘기하죠. 공공기구 될 수 있고 영리기구 될 수 있고 비영리기구. NPS는 이제 시민과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이게 어우러져서 같이 정책 목표를 달성하잖아. 그래서 연합체야, 연합체. 코올리션. 상호 합의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개인, 시민이죠 여기서. 시민의 연합체. 시민의 연합체. 그다음에 책임에 대한 접근. 우리가 책임에 대한 접근은 이거는 다시 얘기 안 한다. 법적, 계층적 책임성 강조한다 그랬어. 행정위는 누구한테 책임져? 1차적인 책임은 민주적으로 선출된 공직자, 정치 지도자한테 1차적인 책임성을 갖는다. 여기서 법적, 계층적 얘기했어, 그지? 다시 얘기 안 해. 요것도 계층적이라 요것만 달랑 써놨어. 도표에는. 법적 집어넣었어. NPM은 시장지향적이야. 시장지향적. 책임성 어떻게 확보하느냐? 서로 경쟁과 선택 체제를 통해서 서로 공급자들은 경쟁하게 하고 고객들은 선택하게 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어내는 거지, 그지?
마켓 마더 오브 리더십 생각하면 돼. 시장 지향적이라는 거. 근데 요거를 우리의 언어로 풀었으면 어떻게 돼? 전문적 정치적이지. 이거 다시 안 돌아가. 어? 전문적 정치적이야. 저 부분 또 없어. 그래서 집어넣었어. 다시 안 돌아가.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개인의 이익의 그러니까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면 고객의 이익을 충족시키지만 시민 또는 고객 집단의 바람직한 결과 창출. 이거는 이 말이야, 이 말. 공익은 어떻게 공익 규정을 한다. 개인들의 총 이익이라는 거야. 이 말이에요, 이 말. 개인의 이익을 고객의 이익을 충족시키면은 집단과 시민 전체, 대중 전체에 대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NPS는 다면적이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책임성의 방향, 책임적, 지역 공동 가치도 고려해야 되고 정치 규범도 고려해야 돼. 전문적 기준, 시민의 이익,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전문적 정치적 책임성이라고 얘기했는데 아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유형화시켰잖아. 책임성을 4가지로. 그다음에 2가지로 유형화시키고 보여줬지, 그지? 거기에 맞춰서 얘기하면은 정치적 책임성하고 정치적이라는 건 누구지? 구체적으로 고객이지. 그다음에 전문적 관리자들한테 권한을 준다라는 거. 권한을 주고 이제 전문적 책임성 어떻게 돼? 권한을 주더라도 이 사람들이 남용하지 않는다 이거야. 전문적 기준과 그다음에 윤리 코드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남용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NPM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전문적 그 책임 부여된 재량을 책임 있게 행사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성과 유인과 처벌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어도 이거 다시 가면 안 돼. 다시 가면 안 돼.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 그렇지만은 기존에 유형해 놓은 그런 책임성의 개념하고 매치시킨다 그러면은 전문적하고 정치적 책임성하고 그래서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법적 책임성에서 전문적 책임성으로 개청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으로 강조점이 변화하고 있다 이 얘기했어.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장 지향적 책임성이다. 마켓 마더 오브 리스폰서빌리티, 어카운터빌리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 다음에 재량, 관료들한테 제한된 재량. 재량을 극소화시키려고 노력했고 얘네들은 폭넓게 줬지, 그지? 그걸 통해서 목적을 창의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폭넓게 제한. NPS도 공직자들한테 재량이 허용되다, 필요하다. 그러나 제약과 책임이 수반돼야 된다는 거지. 그 제약과 책임을 어떤 제약들이지? 이런 제약들이지. 지역 공동가치, 전문적 기준이 부과하는 제약들이. 네? 구속돼야 된다. 다면적 책임성이라고 했어. 이건 책임성 이거 얘기했지? 그다음에 OPA가 강조하는 것은 선호하는 조직 구조, 하향적 권위에 입각한 관료 조직, 그죠? 그다음에 그 탑다운 방식이 조직 내부에서도 관리자하고 공직자들 사이의 탑다운 방식이지만 어떻게 공직자하고 조직 밖에 있는 고객들하고도 탑다운이라고 그랬어. 탑다운 조직 구조를 선호하는 거야. 고객에 대한 규제와 통제를 강조한다. 그다음에 NPM은 분권화된 조직 구조. 됐지? NPS는 리더십이 조직 안팎으로 공유된 협동적 구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지? 포용적 참여적 조직 구조. 우리 오늘 얘기했잖아. 사진도 찍어. 교찬아, 너 지금 스파이 역할 하는 것 같아. 사진을 막 찍고 그래. 이거 있지 강연 요것도 내가 좀 조금
조금 니네들한테 준 거하고 약간 틀려. 요거는. 그거 내가 이번 주 1월까지 게시하고 빼버릴 거야. 그 다음에 공직자의 동기 유발 요인, 보수와 편익, 신분 보장 얘기했어, 그지? OPA는 이게 중요한 거야, 그지? 근데 동기 유발이지만은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뭘 자기가 금전적 유인이라든지 더 많은 보수라든지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지키려고 노력한다. 그러니까 이거를 빼버리는 것이 동기부여 요인이 되는 거지. 빼앗는다 이거. 너 주어진 보수와 편익을 안 하면 빼앗겠다. 이게 동기 유발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다음에 얘네들은 NPM은 기업가 정신. 공직자의 동기 유발. 기업가 정신이 이제 영어로는 엔트리프리뉴리얼인데 그거를 창의적 정신 이렇게 얘기해요. 번역을. 기업가라고 번역해도 되고 창의적 정신. 뭔가 새로운 제도나 정책이나 거래를 만들어서 주어진 성과 기준을 충족시키는 그런 것들이 그걸 충족시킴으로써 어떻게 돼? 보다 많은 경제적 유인을 가져가려는 그런 동기가 작용해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 그다음에 정부 규모를 축소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욕구. 이거는 무시해도 돼. 이게 NPM은 근본적으로 우파하고 연결돼 있어. 정치적 NPM의 이제 주창자들이 우파 기구들하고 연결돼 있어. 우파들이 뭐니? 시장이 정부보다 낫다. 정부 규모는 가급적이 축소돼야 된다는 이데올로기를 지향하고 있지. 시장주의자들이. 그래서 이거 쓴 거고. NPS는 공직자 동기 유발 요인이 퍼블릭 서비스, 공공봉사, 그지? 공공봉사. 그다음에 사회 기여하려는 욕구. 사회를 보다 좋은, 보다 살기 좋고, 보다 안전한 것으로 만들려는 욕구. 민주주의를 제대로 작동하게 만들려는 욕구. 사람들의 삶에 차이를 만들려는 욕구. 우리 얘기했지. 그런 것들이 퍼블릭 서비스 모티베이션. 또는 퍼블릭 서비스 밸류를 구현하려는 욕구. 막 섞어 쓰는데 이해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어. 한 학기 수업을 다 끝냈어. 여러분도 힘들었을 것 같고 그렇지만 힘든 만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또 강의를 따라준 것 같아서 기쁘고 별로 이제 빠지지도 않고 또 열심히 들어줘서 고맙고 그렇지만은 또 선생님 입장에서 여러분들 다 A+ 주고 싶지만 또 그럴 수도 없으니까 그게 안타까워. 시험을 잘 치기 바라고 시험에 대한 팁은 없어. 알아서 해. 질문. 한 문제 낼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좀 크게 낼까? 크게 낼까? 고시처럼 낼까? 내년에 나올까? 나와. 내가 얘기하는 것들 거의 90% 다 나왔어. 시차를 두고 나왔지만. 저기 동영상 찍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 모두 종강을 자축하는 의미에서 서로에 대한 격려로서 박수 한번 치자. 가도 돼.